정말 신기하죠?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이 문제만 나오면 왜 그렇게 서로를 핥히고 싸우게 될까요? 이 질문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그 해답을 무려 6만 년 전 과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 정말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 마음은 부부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를 위한 대화가 늘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럴까 싶으셨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래. 돈 문제 때문이야. 아니면 당신 양육 방식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니라면요? 사실은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파트너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먼 과거로 떠나보겠습니다. 무려 6만 년 전으로요. 첫 번째 장입니다. 고대의 청사진.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그 시절입니다. 이때 우리의 뇌에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앱을 20년 전 컴퓨터에서 돌릴 수 없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 뇌라는 하드웨어는 6만 년 전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그 시절에 맞춰서 최적화됐습니다. 남자는 사냥꾼이자 보호자로, 여자는 채집가이자 공동체 관리자로요. 이게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움직이는 아주 오래된 운영체제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오래된 프로그램이 21세기 우리 집에서는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배우자를 보면서 아니 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고 답답했던 순간들, 그 이유를 여기서 찾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한테 마트 가서 우유 하나만 사오라고 하면 정말 우유만 딱 사오죠. 그런데 아내는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세일하는 건 없나? 새로운 건 없나 살피잖아요. 이게 바로 사냥꾼의 눈과 채집가의 눈의 차이입니다. 사냥꾼은 오직 목표물 하나에만 집중하는 터널 시야를, 채집가는 주변의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살피는 주변 시야를 발달시켰기 때문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들은 TV 보거나 게임할 때 아기가 옆에서 울어도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애 우는 소리를 못 들어? 하고 화내기 전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사냥꾼의 뇌는요, 생존을 위해 한 번에 딱 한 가지에만 초집중하도록 설계됐어요. 반면에 채집가였던 엄마들의 뇌는 아이도 돌보고 음식도 찾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맺어야 했기 때문에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차이는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남자는 위협을 만나면 맞서 싸우거나 fight, 도망치거나 flight. 여자는 일단 숨어서 아이부터 보호하려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 뇌의 기본 설정값, 즉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그렇게 반응해버리는 거죠. 자, 이제 갈등의 진짜 뿌리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런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가 육아라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부가 싸우는 진짜 이유가 서로 달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똑같은 감정 때문인데 그 표현 방식이 정반대라서 싸우는 거예요. 그 감정의 정체는 바로 부모의 불안감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 자랄까, 안전할까, 성공할까 하는 그 깊고 본능적인 걱정 말이에요. 이 불안감이 바로 대부분의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핵심 엔진입니다. 이제부터는 배우자의 행동을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와 다른 방식으로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빠들의 불안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싸우거나 도망치는 방식으로요. 에이, 우리 애 괜찮아 라며 문제를 부정하거나 힘든 대화가 예상되면 슬쩍 야근 핑계를 대고 늦게 들어오죠. 아니면 무조건 자기 방식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요.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꼭 무관심하고 회피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불안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엄마들은 어떨까요? 엄마들의 불안은 완벽한 보호로 나타납니다. 아기가 아픈 건 다 내 탓 같아 라며 죄책감을 느끼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전전긍긍하죠.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숨막히는 과잉 보호나 끝없는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보세요. 아빠는 괜찮다며 문제를 외면하고, 엄마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라며 모든 걸 챙기려 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걱정하고 있을 뿐인데, 결과는 당신은 왜 내 맘을 몰라줘 하는 고통스러운 싸움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거나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가족을 위한다면서 새 차 사는 데는 몇 천만 원씩 쓰면서 애 교육에 쓸 책 한 권 사는 건 왜 그렇게 망설이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죠. 하지만 아빠의 뇌에서는 큰 돈을 들여 안전한 차를 사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계산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투자랄까요? 당장의 필요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호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반대로 아빠들의 이런 하소연도 많습니다. 진짜 지쳐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온통 애 얘기뿐이에요.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인가? 너무 외로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보호 본능이 발동하면 모든 신경이 아이에게로 집중되거든요. 그게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가장 약한 존재를 지키려는 본능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남편은 혼자 버려진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6만 년이나 된 거대한 간극, 과연 메울 수 있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2가지 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지만요. 첫째, 반박하려고 듣지 말고 이해하려고 들어주세요. 배우자가 하는 말의 내용으로 싸우지 마시고요. 그 말 밑에 깔린 저 사람이 지금 불안하구나 하는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당신 마음이 그렇구나, 알겠어 하고 인정해주세요. 둘째, 이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 나처럼 못해?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구나 라고요. 배우자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불안 사용 설명서를 읽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걸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 발목을 잡는 아주 고약한 심리적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생각들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내 말이 다 맞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고집, 즉 완고함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닫아버리는 마음이죠. 세 번째는 피해의식. 나만 참고 살아. 나만 희생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요. 정말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무력감입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돼. 우린 원래 이래.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는 무시입니다. 배우자의 의견이나 노력을 당신이 뭘 알아? 하면서 깎아내리는 태도요. 여섯 번째는 분노입니다. 사실은 불안하고 두려운 건데 그걸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화내는 것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의존심입니다.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라면서 내 행복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떠넘기는 마음가짐이죠. 자, 이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다음에 또 배우자와 부딪히게 될 때 그 순간이 그저 지긋지긋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의 6만 년 된 뇌 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을 진짜로 이해하게 될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